징계 의결 요구서에 적힌 비위 사실이 구름을 잡는 듯 추상적이라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운명을 결정짓는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 침해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2026년 3월에 있었던 실제 인용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공무원 권익구제 전문가 누리 행정사님을 모셨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징계 의결 요구서에 비위 일시와 장소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정말 막막하더군요. 언제 어디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작정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청의 전형적인 오류 중 하나입니다. 2026년 3월에 인용된 사례를 보면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제기한 소청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해당 사건에서 징계위원회는 비위 사실을 단순히 여러 차례 또는 수회라고만 기재했습니다. 여러 차례라는 표현은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요? 어떤 날은 사무실에 없었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연가 중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날짜도 명시하지 않고 징계를 내리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불가능하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비위 일시와 장소가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 소명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징계권자가 비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도 아주 무겁겠군요. 그렇습니다. 징계 사유의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징계권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비위가 의심된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형사상 유죄의 증거에 준하는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처럼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목격자의 진술 한두 개만으로도 징계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같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가장 먼저 징계 의결 요구서의 구체성을 따져야 합니다. 비위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소청 심사를 통해 처분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처분이 이미 내려진 후에도 가능한가요? 정직이나 강등 같은 무거운 처분을 이미 받았다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가능합니다. 2026년 사례에서도 이미 내려진 정직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면 내용의 적절성을 따지기도 전에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비위 사실의 특정이라는 개념이 시청자분들께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2025년경 평소에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식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2025년 5월 10일 오후 2시경 사무실에서 특정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특정되지 않으면 대상자는 반박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고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날짜를 모르면 제가 그날 연가를 썼는지 출장을 갔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요. 기관 측에서는 대략적인 기간만 적어도 충분하다고 우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관들은 포괄적 징계 사유라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심판 체계는 공무원의 방어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추상적인 기재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입니다. 만약 징계 사유 중에 구체적인 것도 있고 추상적인 것도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라도 구체적이면 처분이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별로 입증 정도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징계 양정이 추상적인 사유에 크게 의존했다면 처분 감경이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방어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전체 처분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징계권자가 성급하게 처분을 내리려다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즉시 행정사님을 찾아가야 하는 건가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소청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 요구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빈틈을 찾아내야 합니다. 추상적인 표현이 있다면 이를 즉각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감사 단계에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처분을 막는 지름길이겠네요. 이미 파면이나 해임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분들도 인용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비위의 경중을 떠나 절차적 정의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파면이나 해임처럼 생계가 걸린 무거운 처분일수록 법원은 더욱 엄격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조금이라도 비위 사실이 불명확하다면 인용을 통해 직을 유지할 길이 열립니다. 행정청의 일방적인 주장에 맞서 싸우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 보였는데 희망이 생깁니다. 입증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네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본인이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형사재판 수준으로 확실한지를 반박하는 싸움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만 방어해도 징계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 누리 행정사님 덕분에 징계 절차의 핵심적인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추상적인 비위 사실 기재는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위법 사유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공무원들이 단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기록에 남은 단 한 줄의 모호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 통보를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공직 생활을 지키는 길은 정확한 법리 대응뿐입니다. 누리행정사TV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 누리행정사에게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